세 번째 문제지 열어주시죠. 네, 원전 문제입니다. 조정을 받던 원전주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원전 투자 계획 구체화를 한다면 국내 기업들 앞으로 수주 가능성 더 커지면서 상승 랠리 여전히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전주 매수의 기회가 될까요? 원전주에 대한 전망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식 남녀의 선택 바로 골라주시죠. 네, 세 번째 문제는 원전주에 대한 전망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해달라라는 부분이었고요. 지난주 수급 상황 저희가 1번 문제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조금 주춤주춤할 때 조방원과 관련한 종목들은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전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주도주가 좀 다른 쪽으로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빨리 그려주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잘 그려주신 것 같은데 각각 해석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들을 것 같고 짧게 한번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 보면 이게 저울이죠. 저울을 그려주신 것 같은데 왼쪽 오른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중소형주고요. 여기는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와 네. 중소형주였군요. 저는 네. 밥그릇과 뭔가 체리 같은 게 올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원전이 그동안에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반기 들어서는 중소형주들이 좀 순환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올라갔던 가장 큰 원인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원전 해체 시장 자체가 아직 미개척 시장이에요. 예. 미국 쪽만 좀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소형 모듈 원전 해체를 한 국가들이 몇 국가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대형으로 원전을 해체한 이력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서 원전 해체에 관련된 모멘텀들도 꾸준히 작용을 할 걸로 보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 과열권에 들었고 사실 이 산업 자체가 성숙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던 수급이 중소형주도로 옮겨가면서 좀 순환이 돌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예. 거기에다가 정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도 원전 시장이 좀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 요즘 들어서 기존에 있던 원전들 정비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들과 정비 기술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원전 시장이 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쏠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주였다면은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한전 KPS라던가 우진 이런 종목들 그동안의 상승세가 강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하게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림 실력은 한 50점 정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철순 전문가의 그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조정이 조금 나오고 횡보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우상향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원전 해체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부담은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원전 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탈원전을 하던 유럽들도 다 지금 정책이 유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주는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이제 체코 원전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장 최신의 검증을 받고 끝낸 그래서 최종 수주까지 따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라든지 그 이외에 유럽 시장에서의 또 다른 수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가 되면 될수록 다시 한번 주가는 재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긴 했어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아직은 실적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트랙 레코드가 이제 쌓이게 되면 일단 원전 수주와 더불어서 해체 시장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에 참여했던 팀 코리아 컨소시엄에 들어갔던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보는 게 좋겠죠. 왜? 실적이 실제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저도 똑같이 우진이라든지 아니면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함께 건설주를 다시 한번 본다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도 한번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통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쭉 풀어봤는데 함께한 최영지 전문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소감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조금 편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편하게 예. 좀 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또 알차게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주 두 분의 또 늘어가는 케미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박철순 전문가는 이어지는 애프터 성공률 코너 통해서 또 좋은 종목들 발굴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